고대 페니키아의 땅, 레바논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이 찾는 거룩한 장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곳이라 추정되는 가나.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환대했듯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받은 곳 사렙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돈에서 시작된 그 유명한 뿔고둥 찾기까지 그 이야기를 풀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레바논의 두로에서 이곳 두로 인근에 예수님께서 첫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신빙성이 있던 없던 뭐 이 3, 4세기에 이 제롬도 방문을 했다고 하고, 레바논의 두로는 오늘날의 이제 국경으로 막혀 있지만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서로 쉽게 오갔던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친히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가나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이 히람왕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히람의 무덤. 두로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길가에 그 유명한 히람 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적인 것이 이렇게 있어요. 히람의 이름을 가진 무덤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여겨져 왔고요. 이게 또 무덤이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 하면 히람 왕이 유명하고, 그 히람 왕의 이름을 한 이렇게 보면 이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고 이 기념비 같은 것인데, 어쨌든 이 현지에서는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히람 왕의 무덤으로 이렇게 뭐 진짜 합니다. 히람 왕의 무덤이냐, 이 진위 여부는 이렇게 따질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두로에 왔을 때에 그 히람의 이름을 가진 이 현지에 이렇게 전승의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 참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또 역사 여행을 하면서 전승과 함께 더욱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이 두로를 갔을 때에 이 현지의 기독교인들이 가나라고 여겨지는 길목에 이렇게 히람왕의 무덤이 있고, 특히 이 길이 이 두로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찾으셨는데, 그러면은 이 두로와 갈릴리를 연결하는 길이 바로 지금 이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 가에 이렇게 히람왕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있고요. 어쨌든 이곳에서 이제 쭉 가면 드디어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의 갈릴리에 갈 수가 있는데, 이 현지 전승에 의하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이적을 베푼 또 하나의 이 이름을 한 가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사렛의 근처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고, 또 이곳 레바논에서는 이 가나는 바로 이 레바논 지역에 있다 하면서 뭐 제롬도 이것을 언급을 했다고 하면서 이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은 그 가나를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하는데, 불과 한 10분 정도만 가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가서 그래도 가나 지역 한번 어쨌든 현지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쭉쭉 국경이 없다면은 갈릴리까지 가는 고대 옛길입니다. 자, 이곳에서 가나로 여겨지고 있는 곳을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장소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곳이죠. 이 나사렛 옆에 있는 가나를 우리는 가나로 여기지만, 또 레바논에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가나로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 기독교 성지화된 장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예,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지만 그래도 레바논의 두로를 방문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전승이 있는 곳을 한번 방문을 하고요. 예, 이렇게 백향목 이렇게
정말 레바논에서 기독교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 뭐 안을 들어가 보니까 뭐 십자가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공예품을 팔고 있어요. 특히 이제 레바논은 이제 마론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강하고 일부 카톨릭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 레바논 축복, 특히 백향목의 그 상징적인 모양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죠. 레바논의 가나라고 표시되어 있는 십자가 하나 샀습니다. 진위 여부야 어쨌든 이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기독교 전승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고요. 이게 거룩한 순례길입니다. 안내판도 잘 돼 있고요. 산책로도 잘 돼 있고. 마침 이렇게 현재 기독교인이 함께 동행을 해 주어서 더 풍성한 기독교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저 건너편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레바논, 특히 고대 아셀 지파의 땅, 예수님의 전승이 있는 곳, 특히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이 동굴에 예수님이 거했다고 하는 곳, 그러니 얼마나 신성하겠어요. 이 동굴이 가나로 여겨지는 이 실제 레바논의 가나이고, 이 안쪽에는 예수님이 그의 12제자와 함께 찾으셨다고 하는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이 거룩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이 함께 찾으셨던 곳, 바로 가나에. 그래서 이곳을 거룩한 동굴이라.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은 성지 이스라엘을 정말 방문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거했던 동굴. 네, 수많은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생각될 적마다 와서 기도를 하고 그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고 가는 곳. 뭐 저도 아주 이곳에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왔었구나라고 하는 그 전승의 그 생각을 하니까 경건합니다. 자연 동굴이지만 이곳에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고 하는 동굴.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촛불을 키우면서 이 끓은 천장만 봐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인들의 장소였는지를 알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많이 이렇게 부식됐지만 12제자와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정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는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이 방문했었던 것을 기념을 해서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신앙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윤곽이 뚜렷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현재 기독교인들이 붙인 거니까 어쨌든 조각을 해놓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라고 새겨놓았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레바논 두로를 가게 되면 꼭 한 번쯤은 이 현지 기독교인들의 많은 이렇게 기도가 서려 있는 곳 방문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그 현지 기독교인들, 즉 레바논에서는 이곳을 가나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것이 그 유세비우스가 이 레바논 아셀 지파 땅에 가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실제 4세기에 이 제롬이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역사적으로 가나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장소가 또 된 거죠. 자, 이제 레바논 가나 지역을 뒤로 하고 이제 북쪽 시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렙다라고 하는, 사렙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곳에 과부에게서 음식을 대접받고
축복을 해준 곳인데 이 사렙다가 오늘날 레바논의 군사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저에게 조금 남쪽에 있는 현재 마을을 가라고 해서 이렇게 이곳에 이제 사르밧 또는 이제 사렙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에서 다시 이곳으로 왔을 때 한 과부의 도움을 받죠. 또 예수님께서도 칭찬했던 사렙다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한번 저쪽 가보죠. 네, 이렇게 이제 바닷가 부둣가로 나오는데 역시 여기도 이 레바논의 보안군이 주둔을 해 있어서 자유롭지만 않지만 이제 오른쪽 여기만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심스럽게 다가왔고요. 이 사렙다의 앞에 이 바닷가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어촌이 있어요. 네, 마침 이곳에 오늘날 이 사렙다 지역의 레바논 여인 커피 한잔 하겠냐고. 역시 이 사르밧 또는 사렙다 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환대했잖아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 칭찬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르밧의 여인을 만났더니 그새 차 한 잔. 예수님의 칭찬이 맞아요. 뜻하지 않은 이 차대접 요청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머무를 수가 있고요. 이 반대편에는 이제 레바논 보안 요원들이 계속 우리를 주시를 하고 있었지요. 조금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까 그 사르밧 부인의 남편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금을 깁는 일을 하고 또 아들이 실제 고기를 잡고 며느리와 이렇게 손주가 있고 뭐 세상 어디를 가나 이렇게 사람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은 매한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정감 있는 이렇게 삶의 터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르밧이 이렇게 튀어나온 접한 곳인데 항구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고기잡이를 여기서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고대는 이 뿔고등에서 자줏빛을 채취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튼튼한 곳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서 이 포도주나 또 올리브 생산을 하는 그래서 이미 엘리야 시대 때에 이 성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르밧의 성에 이르니 이제 과부가 맞이하잖아요. 이 고대에는 큰 성읍이었고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르밧 또 이 사렙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두로와 시돈 사이에 고대 성읍을 이렇게 방문함으로써 성경의 땅을 봅니다. 물론 저 이제 안쪽으로 성이 또 마을이 크지만은 이렇게 바닷가에 접한 곳에 고기잡이를 하는 또 어부들의 마을이기도 해요. 근데 하필이면 이곳에 또 레바논 군사 기지가 있어서 굉장히 좀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르밧을 본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지가 좋다의 제작팀은 이렇게 정말 성경의 모든 땅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한국 교회의 성경의 땅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위로를 받듯 사르밧 여인의 이렇게 따뜻한 레바논 커피 한 잔을 대접받고 있습니다. 참 긴장감 도는 답사길이지만 이렇게 현지인의 따뜻한 환대로 사르밧의 그 여인의 환대를 맞이합니다. 네, 참 맞아요. 이렇게 중동 땅은 어디를 가나 굉장히 친절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정말 사르밧의 여인은 역시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땡큐. 참 따뜻한 레바논의 일반 가정집 방문입니다. 이 아들이죠? 우리 your house.
ما كان بيروح يصور الممنوع الجيش. 예, 저기에 이제 보안요원이 있어서 그냥 이쪽으로는 사진 찍어도 되고 저쪽으로는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예. 아, 그리고 또 우리가 기침을 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먹죠? 이 신 거를? 비타민 먹으라고 레몬, 사르밧에 레몬 하나 얻어서 목에 기침하니까 이거 뭐야? 소금이잖아. 설탕이겠지. 소금이야. ليمون. 슈가? لا 솔트? 말라. ملح. 오, 여기는 또 صولت ها. ايت يس. 짜니까 먹을만 한가 보다. 자, 한번 타보라고. 오늘날의 이 사르밧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이렇게 이야, 오, 빅보트. 예, 이렇게 해서 고기잡이 하는 또 어부들의 삶이 있어요. 네, 이 공통점 이 레바논을 답사하면서 보면 이 레바논 앞바다에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너무 이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구잡이로 잡아서 이제 거의 많지 않다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사르밧을 떠나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역사적인 두로 다음에 시돈을 도착을 하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뿔고동에서 자줏빛을 채취한 곳으로 유명하고 얼마나 이 값비쌌는지 부를 강대국을 만들 정도로 시돈 지역을 도착을 했고요. 이 시돈에 패총 언덕, 즉 뿔고동 언덕이 있다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로부터 많은 그 자줏빛을 얻기 위해서 잡았던 뿔고동을 버리는 곳이 하나의 산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패총 언덕을 가 보아서 혹시 우리가 그 자줏빛을 축출하던 이 뿔고동 조개를 좀 볼까 해서 갔는데 하나라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요쪽 어딘가가 이 뿔고동 언덕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이 시돈의 바닷가에서 채취한 수많은 자줏빛의 원료인 뿔고동을 이 색을 축출하고 나서 버렸던, 그래서 언덕이 되었다가 하는 이 뿔고동 언덕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 자줏빛,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염료가 이 시돈을 부하게 했는지 당대의 이 왕과 이 귀족만이 입는 아주 값비싼 이 자줏빛을 이곳에서 이제 염료를 만들어낸 거죠. 예, 조금 더 한번. 그런데 이제 이 패총 언덕이었던 곳을 다 파내고 지금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의 이제 이 많은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이 보았던 곳을, 그러니까 이분이 이곳에서는 이 뿔고동에 많이 발견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뿔고동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곳. 그러니까 이 시돈에서 잡은 수많은 뿔고동을 채취하고 여기다 버린 거죠. 하나만 찾을 수 있다면 어린 시절에 보았던 여러분들이 오셔서 야, 그렇게 많던 곳이 이제 정말 찾아보니까 없네. 여기다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버린 거야. 뿔고동을 염료를 채취하고. 다 파내고 지금은 건물들이 들어서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만 찾을 수 있다면 그 유명한 페니키아의 염료 현장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둔덕을 뿔고동의 언덕, 패총 언덕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있어요. 또 이분이 어린 시절에 많이 봤대요. 수십 년 전에. 본인도 의식을 안 하고 있다가 찾아보니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엔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보이죠. 좀 더 위쪽으로. 어쨌든 이 두로와 시돈은 정말 이 자줏빛으로 부를 쌓았던 고대 제국의 도시지요. 오직하면 이제 두려운 퍼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자줏빛을 이렇게 하고
3세기의 로마 황제가 이 자줏빛 옷을 좋아하면서 이 자줏빛은 왕실의 옷이 되기도 했고 그 제조 비법을 이제 비잔틴 시대 때까지 극비에 붙이다가 이 비잔틴 제국이 망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비법이 사라진 아쉬움이 있습니다. 못 찾았어요. 10년 전에는 그렇게 많은 뿔고등이 발견이 되어서 패청 언덕, 뿔고등 언덕이라고까지 이름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그러더라고. 이 시돈의 재래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뿔고동을 모아 파는 가게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지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자줏빛의 원리였던 뿔고동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물어물어 가니까 있다 그래요. 시돈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뿔고동을 볼 수만 있다면, 예. 뮤렉스. 그렇죠. 뮤렉스라고 하는 뿔고동 파는 조갯집을 이 아저씨가 직접 데려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뿔고동에서 염료를 축출을 하는데 이게 비싼 이유는 이게 한 12,000마리의 1g의 염료를 추출을 해서 염색을 하니까 옷 자체가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염료 자체가. 이거 시돈 앞바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잡은 거랍니다. 고대 시돈이 바로 이 뿔고동에서 채취한 염료로 번성한 네, 이제 더 이상 조개에서 채취를 안 하니까 이 조개 파는 가게도 그 이전에는 정말 큰 거. 뮤렉스. In Arabic, arjuan. This dog eat animals inside. 예, 처음에 뿔고동의 조개를 먹었더니 입이 붉어져서 다시 또 먹어봤더니 붉어지고. Eat another one. Red color here. So, Take it shells, take shells, and make. we can be some dye here, color, Fall. red color, no? Maybe Phoenicia, Phoenicia, Canaan. For maybe 6,000 years old. 또 이 시돈에서 이 뿔고동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몇 개 이렇게 하나 사갔으면 좋겠어요. 요 뿔고. 네,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뿔고동을 몇 개 구입을 했습니다. Murex from seaside. From seaside. This good Murex.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